그러니까 외국인은 규모는 적을지만 계속 매도할 것 같아요. 자사주 소화가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7만 전자든 8만 전자든 외국인이 그때 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대표님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파생시장 흐름을 갖고 항상 시장을 읽어주시는데요. 삼성전자에서 10조라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증시 부양책이죠. 거버넌스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이 좀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크게 환호하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뭐 운영자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바닥은 들어온 것 같고 한 5만 원에서 지금 단기간에 한 10%짜리가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네. 5만 7천 원까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저는 뭐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가 다들 오른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한 10에서 20% 급락하면 어떨까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것도 열어놔야죠. 저는 열어놔요. 오히려 150불 가는 확률보다는 130불 깨는 확률도 있을 거다라고 보니까 저라가 삼성전자 자사주 운영자라면 그때 사겠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급락할 때 그 오히려 자사주 그거를 사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사주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거버넌스, 우리가 이제 뭔가 증안기금이든 거버넌스는 해야 된다는데 거버넌스 하나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인이 또 있어요. 삼성전자보다, 저거 보셨어요?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더 급등하는 거? 주가가 급등했다가 지금 잠깐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무지 급등할 것 같아요. 앞으로 흐름이요? 왜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제가 항상 생각하는 삼성금융지주 발동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시소로 갈 것 같으니까 그거 한 1년 잡으세요. 1년 쓴다고 그랬잖아요. 1년 잡으면 이제 그때쯤 되면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1년 정도 지났는데 성과, 진짜 어떤 운영이 나오나? 그 다음에 그때쯤 되면 아마 관찰 대상 MSCI가 자꾸 거론될 겁니다. 그때 따라가지 마세요. 벌써 시나리오는 지금부터 관찰 대상과 선진국 지수 대상을 잡고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그 해외 전략들이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언제 본격적으로 사냐면 자사주를 사준다니까 네. 그때까지는 제가 해외 투자하면 저는 그걸 잘 받아가라고 매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규모는 적을지만 계속 매도할 것 같아요. 자사주 소화가 될 때까지. 네. 그리고 나서 그때쯤 지난 다음에 업황이 뭔가 이제 전환점이 나오거나 뭔가 트리거가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면 그때 트리거는 저는 미국 본토 급락, 신흥국 시장 롱 이런 에너지가 나올 때쯤 이제 삼성전자를 그때 7만 전자든 8만 전자든 외국인이 그때 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시나리오가 벌써 3년 프로젝트가 딱 나온 것 같아요. 3년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저는 5만 전자 모은 거는 6만만 넘어도 일단은 청산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급등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의 매일 변동성에 전번 시간 나와서 이걸 보여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5만 전자 급락하는 동안에 이 위치가 8월 5일 날이 삼성전자 7만 전자인데 이때 선물은 326인데 요번에 이것도 깼다. 근데 이게 316에서 15포인트를 급등시켰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낌이 온다고 그랬죠. 9포인트가 빠졌는데 300, 400밖에 안 된다. 이거는 풋이 너무 두터워졌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10%면 저 외가격 327짜리, 330짜리 요거 복권 매매하면 어마무시한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라는 배팅. 그걸 실현시켰는데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60배, 90배. 100만 원이 6천만 원, 9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내 걸로 못 만들어요. 그 변동성의 중간에 다 끊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반이라도 뚫어도 이만한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330이라는 종합주가지수가 2488. 이 환산지수를 잘 보세요. 근데 그 이후로 삼성전자 5만 7천 원 가고 330만 가면 또 두 개 맞아요. 네. 그러니까 330을 지금 상단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선물 330까지 올려놓고 340만 가면 계속 흘러내립니다. 이 얘기는
2,500을 벽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 파동은 내일 이제 결정됩니다. 엔비디아 실적 나와서 SK 하이닉스가 바닥 찍고 올라가줘야 돼요. 네. 저는 삼성전자보다 이번에는 2차 전지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자동차한테 바닥을 물어보겠다. 그리고 상당의 목표를 물어보겠다. 이렇게 전번에 강조해 드렸듯이 이번에도 SK 하이닉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3년 프로젝트는 시작이 됐고 네. 단기간에 삼성전자 주가가 뭐 자사주 매입을 1년 동안 10조 하겠다. 이 흐름 때문에 뭐 급등락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SK 하이닉스나 현대차, 기아를 보고 있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예, 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르면 내리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집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SK 하이닉스 전략은 이번에 잘 짠 것 같아요. 그죠? 20만 원 넘으면 다 팔아라. 그리고 나서 17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열어놓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엔비디아 때문에 그래요. 네. 전 엔비디아는 세론 나올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 나와도 세론 나오고 생각지도 않고 무슨 노이즈 나오면 거기서 10%, 20%짜리는 안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럼 10%는 언제든지 뭐 하루 만에 해도 부러질 수 있다고. 내일 아침에 딱 이러는데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7에서 10%. 그럼 SK하이닉스 어떻게 될까요? 더 빠지겠죠? 그렇죠. 꽤 하락하겠죠. 네. 그러니까 요번에 20만 원에서 14만 원의 중심값을 내가 요 17만 원 이거 지지하나 보려고 한 겁니다. 고점에서 벌써 15%예요. 그런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여기서 150불 가는 확률보다 130불 근처까지 떨어지는 확률이면 저는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보면 20%짜리. 그게 16만 원이에요. 15만 5천 원과 16만 원.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요번에 16만 8천 원까지 빠졌을 때 30%만 사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8만 원이냐 19만 원이냐는 엔비디아가 결정할 것 같아요. 요번에 20만 원은 갈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거나 150 가도 이게 200 가는 에너지보다는 거기서 대롱대롱 매달릴 때 또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체크하고 그런 거는 왜냐? 미중 간의 이 반도체 칩 전쟁에 그것을 하는 상무부 장관이 오늘 결정이 됐어요. 네. 이분이 저는 또 골 때려요. 진짜 골 때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상무부 장관 맡은 분이 투자은행 출신이거든요. 네. 재벌.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간단히 얘기해서 로버트 케네디 될 때 그 재료 갖고 여러분들 급등했던 바이오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레가칸 바이오 부러지니까 무조건 매도라고 전번 강의 방송의 키 아닙니까? 지금 부러지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 종목들은 반토막 된다고 봅니다. 고점에서 그냥 반토막 잡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3,000당장 요새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2, 3만 원 하던 게 20만 원 가는데 지금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알테오전이든 이거 너무 올랐던 게 악재인데 그거를 이제 관세나 또 그거를 규제시키는 행동대장이 미국의 장관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행동 안 합니다. 진짜 10월 20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칼라를 쓸까 할 때 저는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바이오는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칼을 쓰나 볼래요. 네. 그리고 일단 120일 이평선까지 빠지나만 보십시오. 1차 하락이 모든 급등 종목은 6개월 동안 평균값까지 빠지나 그것만 체크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지하면 좀 들어가 볼까 그만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무부 장관이 선임됐는데 무지무지 강경파예요. 그러면 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반도체나 무역이 붙는 게 아니라 금융이 붙을 것 같아요. 금융 전쟁이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건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냐가 채권이 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이 만약 금융 전쟁 했다면 미국 국채 공격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재무장관이 누가 될 거냐. 그리고 3월 달을 제가 가장 중요해 보는 게 대만을 공격하나 안 하나.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확산, 제가 굉장히 2달 동안은 확산의 공포가 더 극대화된다고 저는 핵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자꾸 핵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북한 군대가 편입 아직 뭔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의 양상은 저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경청동지할 일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이게 환율을 건드린다고요. 아직까지 지금 그나마 여러분들 이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이거 반드시 체크하세요. 환율이 1,400원대 갔다가 지금 이렇게 1,400, 한 10원 정도 조정했습니다. 개입이 좀 있었죠? 나는 네. 요게 4자가 앞자가 3자 바뀔까 봐 걱정이야. 개입 들어가고. 4자가 3으로 바뀔까 봐. 4자가 3. 그러면 그만큼 개입하느라고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심리가 달라요. 네. 400이라는 수치, 미국 갖다 얘기해서 우리 외환보고가 4자 때 400대짜리가 있느냐, 300대짜리가 있느냐,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심리가. 그러니까 지금 개입의 의지도 얼마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 4자를 공격하는 정도까지 개입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우리가 다른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예요. 대만을 건드리거나 뭔가 여러 가지의 또 우리 남북 간의 갈등 구조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전되거나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때 1,420원, 1,450원 가면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이게 현실화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바닥은 원달러가 3월달과 5월달에 얼마인가? 지금 말고요. 네. 3월달에 5월달 얼마인가? N달러는 160엔까지 가느냐? 지금 금리 인상한다고 자꾸 하는데도 이게 N이 달러 대비해서 약세예요. 이게 멈춰줘야 되는데 아직 멈춰주지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 게 유가가 안 올라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유가가 10% 올랐습니다. 완전히 저기 우크라이나나 중동에서 완전히 전쟁 확산에 트리거가 생긴 거예요. 유가가 잔잔하길 바랍니다. 이 유가 선물이 갑자기 하루에도 이게 이제 75불, 그러니까 85불, 65불에 제가 빨간 선을 딱 걸었어요. 75불, 여기선 괜찮아, 75 치는 간에 이건 공포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리고, 윈터 이즈 커밍 아닙니까? 천안버스는 이건 무조건 5불 가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아직 계속 유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엔비디아는 우리는 100% 팔았고 테슬라로 가지 않았습니까? 테슬라도 100% 팔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쪽에 미국의 그 UFO의 ASD 스페이 모바일 그런 거나 사놓고 박스나 매매하자 하는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저는 내일부터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까지 340을 갖다 놔야 돼요. 삼성전자 6만 전자 넘어야 돼요. 그런 에너지가 나와야 안도를 할래. 그러면 일단 거기서 100이나 150 부러져도 이번 바닥 쌍바닥이에요. 그런데 2,550도 못 가고 그거를 두들겨 1,400, 1,420원을 막 두들겨 맞고 전체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전쟁 불확실성이 더 확산되면 이거는 뭐 용 빼는 재주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2,350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할래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운영하시는 그 분도 3월에서 5월 달까지 미국 시장 급락할 때 밑에 받치는 스타일의 매수 전략만 세우지 땡기면서는 안 한다고요. 대충 10조 중에 3조는 그렇게 운영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은 그냥 6만 전자 올 때까지 가만 계세요. 그게 3개월 될지 5개월 될지 내년 상반기 지나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10조를 다 쓰는 순간은 최소한 6만에서 7만 전자는 구경시킬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그냥 삼성전자는 그렇게 대응하고 이게 현대차나 SK하이닉스가 부러지지 않아야 돼요. 그럼 삼성전자도 이거 암만 써더라도 총알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는 게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삼성전자가 16만 17만 원에서 들어오면 한 50% 매수하겠습니다. 그리고 20만 원은 계속 저항이에요. 그 상황이 바뀌는 게 언제쯤 되나? SK하이닉스가. 네. 그게 바뀌는 게 언제냐? 저는 1, 4분기 지나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49,900원까지 받다가 57,000원 찍고 지금 조정 중입니다. 오늘은 또 1.78%나 빠졌는데 외국인들이 잠깐 사다가 지금 지속적인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사주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지네들이 살까요? 그냥 팔겠지. 네. 대신 이제 앞으로는 기타 법인을 계속 추적할 겁니다. 기타 법인이요? 네. 어디 쪽 연기금은 계속 사줘요. 기타 법인이 삼성전자를 들어오냐가 저는 이제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좋게 보거나 우호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그 자금이 남는 어떤 법인들이나 좀 색깔 있는 애들이 이제 기타 법인을 통해서 사주나. 그러면 뭔가 하단이 튼튼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랠리가 한번 나오나. 7만 원까지 이번에 빠져서 7만 원이면 이게 거의 40% 올라야 됩니다. 비율로는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15%까지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이 에너지가 완충작용을 저는 이번 1차 가바닥은 형성했다. 그리고 이럴 때 55,000원에서 지지하고 요거 6만전자가냐 53,000원까지 한 번 더 눌렀다가 나는 엔비디아가 결정할 것 같아요. 내일부터 엔비디아가 여기서 10에서 20% 급락하면 53,000원까지 눌렀다 갈 것 같고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가 도와주고 여기다가 우호적으로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만간 HBM4도 삼성전자 그러면 이건 또 날아가겠죠. 그 상황을 내일 그런데 문제는 그때 SK가 쏙 걸릴 수가 있다고요. 이게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롱숏이 돼버리면 삼성전자도 오히려 위가 또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1, 4분기까지는 제가 그러면 3월 달 말 아닙니까? 저는 그때가 전인데 미국, 중국, 시진핑이 또 우리나라 온다고 그러고 이런 게 왜 자꾸 나오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중심의 컨트리 리스크는 더 증폭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은 계속 롱숏에 이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 그림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금융하고 엔솔하고 SK하이닉스하고 그동안 8월 5일 날 하고 현재에서 높은 것들을 공격하나 보자. 은행주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KB금융이 10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10만 원에서 10% 빠지는 게 9만 원 아닙니까? 20% 빠지면 8만 원 아니에요? 근데 정부는 지금 뭐 2천억 밸류업. 내일부터 시작이죠. 밸류업은 은행주 올리는 거예요. 그냥 빠질 까놓고. 가능성은 떨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금융주는 지금 자리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아니 그러니까 많지가 않은 거고. 밸류업 펀드로 네. 그동안 다른 ETF나 갖고 있는 거를 밸류업의 신규들로 글로 넘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간 조절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적절히 조정하면 네. 근데 넘긴 애들이 이제 다시 내년도에 땡기겠죠. 제가 아까 금융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저는 미래 큰 변화가 금융 사이즈 키우기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사이즈 키운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해외 플랜트나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또 무슨 해외 공장 짓거나 턴키 베이스로 금융이 보증해주고 자금을 같이 대서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특히 우크라이나 어떤 분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크라이나가 돈이 어디 있어서 재건주 하려고 그러냐 그거 잘못 보시는 거예요. 메칼리 방식으로 할 겁니다. 우리 영종도 가는 그 고속도로를 메칼리가 돈 출자해서 해놓고 몇십 년간 뜯어가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도 우리 금융 사이즈하고 같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현대건설이 뭔가 거기를 원전지어요. 그러면 KB금융과 턴키 베이스로 10조 같이 투자해갖고 나눠먹고 뜯어갖고 10년간 우크라이나 국민한테 세금으로 뜯자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가 그거를 받아줘야 돼요. 다른 경쟁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선정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은 3년 지배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 사이즈. 그래갖고 이 밸류업에 관련된 거는 금융주다. 근데 단기간에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다른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10%에서 20%를 조정하는 기간이 3개월일지 6개월일지 대충 조단이 들어올 때까지는 저는 계속 넘긴다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차도 같이 보시면 만약에 K금융이 8만 원대 들어와요. 그럼 전 그 다음에는 15에서 20 봅니다. 이런 사이즈 키우기가 분명히 다른 전 세계적인 그 과정에서 미국도 빨리 공장 들어와, 그리고 같이 펑키 베이스 들어와, 우크라이나, 전 세계가 다 그런 이제 뭔가 비즈니스 툴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2차 전지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은 지금 자리에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금융주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금융주는 10% 조정. 근데 지금 갖고 계시면 전 매도하라고 그럽니다. 네. 밸류업이 그쪽 받아주는 거니까 수익 안 줘요. 오히려 저는 오늘 그 우주 항공주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급락할 때 사셨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저는 한 우크라이나 재건은 3년. 우리나라도 2027년이 대선 아닙니까? 그때까지. 그리고 우주항공은 저는 1년 정도 봅니다. 1년. 지금 1월 20일부터 2026년 1월까지. 지금 우주항공 보면 대부분들 이게 막 그 재료가 다 노출되고 다 끝난 줄 아세요. 아직 발동도 안 걸렸습니다. 제 근데 왜 생각은. 우주항공 쪽은 1년이라는 시계열을 좀 짧게 보시나요? 그 실현의 속도. 화성은 꿈이고요. 네. 화성은 핵 추진 연료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화성 가려면 핵 추진 연료에서 한 달 안에 가야지. 지금 가려면 이 거리 때문에 갔다 왔다 체류하는데 3년 걸려요. 가는데 1년 반. 또 다시 그 화성과 우리 지구가 가까워질 때 기다리는데 1년 반. 다시 오는데 1년 반. 네. 이러면 그거 뭐 누가 거기를 가고 무슨 또 산소를 어떻게 해. 꿈의 얘기거든요. 그거는 대충 저는 50년도 빨라요. 그럼 가장 빠르게 되는 게 저는 3년 안에 달은 된다고 봅니다. 3년 정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뭔가 자기 정책이 시원하고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는 이제 갖다 해서 전기차 보면 저는 30% 까먹을 거라고 봐요. 내가 100이라는 어떤 비즈니스 툴이 있을 때 전기차는 30% 까져도 이거를 스페이스X나 저궤도 위성이나 이런 게 50이나 100을 키워줘서 전체는 커진다. 거기에 배팅하신 분인데 그럼 1년 동안 얼마나 시작하자마자 레스고를 부르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레스고 부르는 게 저궤도 위성하고요. 또 로봇 관련된 거하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달나라부터. 달나라는 가능하거든요. 달나라부터. 달나라에 이제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제 그 화물에 뭘 실어 갖고 달나라에 보내서 갑자기 모듈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활동 가능한지 또 소형 원자로 해 갖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채취된 광물을 갖고 와 갖고 뭔가 이런 거에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시도를 할 겁니다. 이제 그게 내년 3월에서 5월 달에 볼 것 같아요. 그럼 그거 관련된 종목들이 뭐냐? 자, UFO, ETF에서 1, 2, 3이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컨텍, 이노스페이스, 그 다음에 캔과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 갖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그래프를 계속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바닥 아니다. 벌써 더블 간 것들이 허다하다. 그러니까 키 맞추기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먼저 간 거, 나중에 간 거를 여기 한번 보세요. 현대로템 160%. 그 다음에 HVM 요거가 150%인데 3만 원까지 갔다 꺾였어요. 오늘 급락했으니 23,000원. 네. 저는 이 HVM, 이 LK3년 이거는 HVM 3만 원에서 20%나 30% 빠지면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3만 원 하면 30% 하면 9,000원이니까 21,000원 정도 아니에요? 이러면 상승폭이 딱 반 정도거든요. 전 거기서 또 들어가 있어요. 또 땡길 거니까. 그리고 요 중심 가격대들. 아직까지 뭐 퍼스텍,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요게 11월 8일 날 제가 2주 전에 비교해 드리려고 갖고 온 거거든요. 요때가 하나 시스템이 23,000원이었습니다. 이게 3만 원까지 스트레이트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대로템 6만 원대
걸리는 거 매매 파셔갖고 23,000원대 하면 얘가 30에서 50%가 상대 수익이 더 좋을 거다. 지금 현대로템은 이때 고점보다 지금 낮아요. 그런데 이 하나 시스템을 샀다면 현대로템 기준으로는 지금 8만 원 가 있는 위치예요. 지금 하나 시스템이 네. 하나오션도. 그럼 여기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 종목이 같은 구간에 갈 수 있는 상승률 진폭의 비교 감각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주항공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미사일하고 드론하고 연결되어 있는 종목을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주항공 쪽은 뭐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전에 어떤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정도는 한 1년 정도로 보신다.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조금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 좀 보기 전에 외국인들의 매도 에너지를 좀 측정해 볼 수 있다면 조금 대응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유가 WTI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10원 단위당 30포인트 잡으십시오. 10원 단위당. 환율. 네. 지금 1,390원이에요. 1,380원까지 빠지면 여기서 30포인트 내지 50% 오른다고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예. 근데 여기서 1,400원, 1,420원 가요. 그럼 30포인트씩 들으면 한 6, 70포인트 빠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충 비슷할. 그때 시가상위 종목들 롱숏은 어느 걸 녹이고 어느 걸 숏은 모르겠어요. 거기에 따라 또 순서들이 다를 테니까 네. 그 통계적으로 1,450원일 때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6만전자까지 가주면 요번 저점이 저점이다라고 보겠습니다. 5만 원 안 깨거든요. 그러니까 딴 거 8개가 많이 빠져도 네. 삼성전자 10조 에너지가 요번 하단을 확인해 준 거라고 보는 거예요. 1,440원 가더라도. 그런데 그걸 안 가고 만약에 1,420원에서 이 3월 달까지 위기를 다 넘겨요. 그리고 미국도 뭔가 고점에서 지금 뭐 한 10에서 15% 이격 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닥치고 다시 가면 그때는 우리도 시가상위 종목들이 방향을 주지 않을까. 그 방향 주는 데가 내년 1, 4분기를 무조건 지나야 된다. 네. 그러면 지금 11월 말이니까요. 4개월이잖아요. 4개월 동안은 그냥 테마장 종목장에서 변동성을 이용하는 전략이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현대차그룹 거버넌스 시각을 분석해 주신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장에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 기아가 상승을 좀 했는데 바닥은 확인을 한 겁니까, 대표님? 아직 확인 안 됐다고 봐요.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서 10% 올라가면 네. 때리세요.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 현대차 20만 원이니까 네. 10%면 22만 원과 23만 원이에요. 전 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가 9만 원을 해서 10%면 10만 원과 요 11만 원도 기대도 안 해요. 여기 오면 또 SK 하이닉스 같이 하겠습니다. 짧게. 그러면서 뭘 보냐? 네. 저는 그럴 때 3년 전에 현대차 그룹이 어떤 행위를 했나 봅니다. 3년 전에. 2022년 정도, 1년과 22년 정도. 이 거버넌스는 매일매일 보면 확인이 안 돼요. 네. 한 3년 전에 정의선 회장님이 뭐에 집중했나. 이 뉴스를 여러분들 이때 보셨을 겁니다. 2021년도 6월 달에, 지금 대충 3년 전이죠.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본인 돈 20% 해갖고 지분 취득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때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현대로템 노래 부른 거예요. 현대로템하고 뭔가 로봇하고 이게 구조를 만들어서 현대로템을 키우려고 그러나 이 전략이. 그리고 이때 풋옵션 조항이 4년 후에 상장시킨, 이제 내년이에요. 지금 요새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트럼프 대통령 옆에 딱 계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주가들은 계속 그 갖고 와야 되는 주가는 보이지 않게 누르고, 이런 현상들이 난 거버넌스 같거든요. 네. 그때 처음에는 이때는 어떤 작업을 하셨냐면 칼라일을 끌어들였어요. 칼라일. 그래갖고 칼라일한테 아버님 갖고 계신 지분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을 10% 넘겨갖고 가디안을
나 좀 보호해줘. 파킹시켜줘. 그러면서 한 주를 두 주로 눌려버린 겁니다. 이때가 2022년도 4월입니다. 이때 현대글로비스가 2022년도 4월달 5월달에 14만 원과 21만 원 박스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한 주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무상증자 100%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2022년도 때는 반을 나누셔야 됩니다. 8, 9만 원. 요때예요. 요때 8, 9만 원. 이게 얼마까지 왔어요? 12만 원, 13만 원. 자, 12만 원대 때리라는 건 한 주가 두 주 됐습니다. 그거를 담보 잡아서 딴짓 하니까, 땅 얘기 나니까 이 현대글로비스는 그냥 가디안 역할만 하고 무상증자 늘린 거니까 무상증자 한 주, 두 주 되는 게 무상증자 차익거래 희석화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2만 원에서 100% 무상증자 줬어요. 만 원까지 안 빠져요. 만 원까지 빠져도 자산은 똑같거든요. 한 주 2만 원이 두 주 만 원이면 시가총 똑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5,000원, 17,000원에서 지지하고 다음 또 오히려 깎으로 올라가고 이른다고요. 지금 이게 지금 정확하게 그런 에너지가 나온 겁니다. 한 주가 두 주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떤 행위를 했나? 이때 현대오토에버를 잘 보세요. 현대오토에버가 2022년도에 10%에서 10만 원에서 여기 딱 보시면 16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정의선 회장님이 지분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 20%, 현대엔지니어링 11%, 근데 비상장,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예요. 근데 현대오토에버가 이때가 여기에요. 12만 원. 그 이후로 얼마까지 땡겨요? 25만 원. 더블을 만들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다시 13만 원이 여러 가지 지지해요. 그래서 이건 한 게임 나왔죠. 지분 가치로. 네. 그리고 담보 가치를 나는 이거를 작업하고 또 계열사 흡수합병하고 막 이래 과정을 겪은 겁니다. 그럼 지금은 13만 원과 18만 원에 갇혀 있습니다. 요거는 또 자율자동차 뭔가 하면 이게 대장이에요. SDV 하면 또 현대오토에버 떠들 거라고요. 근데 17만 원, 18만 원이 저는 상단이라고 봅니다. 그 이상은 안 보낼 것 같아요. 이게 전 순서라고 봐요. 그 다음이 이제 이때 현대로템 보세요. 얼마였습니까? 2만 원과 2만 5천 원이었어요. 이때 제가 이 방송 당하면 노래 불렀어요. 현대로템이다. 네. 딴 거 쳐다보지 말고 현대로템이다. 요번에 테슬라로 몰빵해라 같이 이때 22년도는 정의선 회장님 거버넌스가 이 작업이 현대로템 사이즈 키우는 작업이 들어갈 거다라고 노래 불렀는데 이게 이제 6만 원 온 겁니다. 이때는 뻥으로 10만 원까지 간다라고 사람들이 그냥 아마 말을 안 들을 테니까 10만 원이면 반이라도 갈 테니까 네. 예, 집중해라. 그래서 사신 분들이 꽤 돼요. 이때. 그런데 와, 저걸 버티고 들고 계신 분들도 꽤 될까요? 꽤 돼요. 지금도 보시면 아직 2만 5천 원짜리 있는데 어떻게 팔아도 안 파세요. 팔아갖고 다음 타자가 저는 현대건설이나 현대제철이나 다른 건데 이제 이거를 그냥 10만 원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냥 가보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아는 분들은 그냥 하나 시스템으로 계속 바꿔드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현대로템은 저는 이제는 트레이딩 이 에너지는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엮는 시나리오가 바뀌었다고 본 겁니다. 왜 바뀌었냐? 이제 현대모비스는 이때가 2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그런데 20만 원 하단이에요. 근데 26만 원만 가면 두둑에 맞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에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를 쪼개고 합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모비스를 두 가지를 합쳐서 현대기아를 누른 걸 갖고 오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뭘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돈이 7조 정도 필요해요. 7조에서 10조. 그러면 우선순위는 나스닥 상장시켜야죠. 그 작업이 내년도부터 갈 거라고요. 그때까지는 현대모비스도 26만 원 때려 20만 원 안 와요. 그러면 반은 지지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26만 원과 20만 원의 주식값 얼마예요? 23만 원. 23, 4만 원에서 26만 원에 그냥 지그재그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현대차 기아를 18만 원까지 죽이냐. 그러면 저는 현대 글로비스랑 모비스 합친다라고 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하고 이걸 죽여갖고 이걸 갖고 온다고 보겠어요. 요게 이제 내년도에 결정될 것 같아요. 네. 3월에서 5월. 그래서 이번에 10%에서 15% 올라가면 현대 기아를 때리십시오라고, 아직 거버넌스에서는 이걸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보시면 이때가 17만 원과 20만 원 정도에서 위치였거든요. 이게 지금은 어디까지 갔었냐면 거의 30만 원까지 갔다가 요번에 20만 원을 살짝 깼습니다. 이 에너지를 보세요. 저는 이건 업황 에너지라고 안 봅니다. 네. 그냥 이거를 갖다 해서 많이 싸게 갖고 와야 되는 에너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아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다음이 이 두 가지 카드에서 어떤 걸 쓰냐가 고민이에요. 전에는 현대 엔지니어링을 구주 매출로 해갖고 상장시켜서 하는데 이제 인도에서 자금을 뺐으니까 구주 매출은 안 하실 거라고요. 저는 현대건설하고 합병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를 현대건설하고 합치면서 우회 상장을 시키는 작업을 언제쯤 하냐. 그때까지는 현대건설 누르는 거예요. 왜? 정의선 회장님 요 지분 가치를 이용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현대건설 합병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11%짜리를 키우는 작업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는 주주 구성을 보세요. 소프트뱅크 정의선 회장님 20%, 현대글로 10%, 현대모비스 20%, 현대차 30%. 여기는 기아가 없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지분 가치 높여서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줘요. 요 순서대로 반응을 하겠죠. 기아는 반응을 안 하죠. 여기에 상관이 없으니까. 이것도 머릿속에 두셔야 된다고 봐요. 그럼 기아 갖고 있는 것보다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아니면 현대건설이나 이런 거 갖고 있는 게 낫다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분명히 상장시켜서 이 정의선 회장님 20%가 대충 차익만 2조에서 3조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작업을 이제 수순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때 현대건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6,000원. 네. 지금 얼마야? 28,000원. 지속적으로 죽입니다. 일단 이게 업황도 있지만 거버넌스 주기. 또 하나는 현대제철 보세요. 현대제철도 주구장창 죽입니다. 현대제철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기아가 대주주고요. 정몽구 회장님이 11% 갖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현대제철을 정몽구 회장님 건강 바로메터라고. 화 안 오세요? 상속을 받은 기준을 타이밍을 뭐 갖고 잡냐? 현대제철이 언제까지 떨어졌다가 튀기 시작하나. 요거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이 또 중요한 하나의 큰 틀이 있어요. 현대모비스를 6%나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대제철을 갖고 오면 현대모비스 6%를 자동으로 갖고 오는. 그래서 제가 현대제철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라는 게 어디다 퐁당 넘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저는 상속받고 기아에다 넘기는 작업을 할 건가? 그래서 요 우선순위가 현대모비스를 위에다 놓고 현대차 이렇게 지배하는 순서로 가는가? 이걸 들여다 볼래요. 그래서 현대제철은 저는 3만 원에 1차 매수 들어가 봤습니다. 좀 거의 뭐 2만 원대 2차 매수. 네. 계속 떨어질 때마다 만 원 단위당 두세 배씩 늘려서 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합병이냐 어디 뭔가 이것도 거버넌스로 현대건설 비슷하게 보이지 않게 눌러요. 분명히 현대모비스 갖고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 회장님 상속의 타이밍이 요거 갖고 바로메타를 잡고 거버넌스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아도 비슷해요. 현대위아도. 지금 이게 다 중국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중국 비즈니스가 또 마이너스가 되고 가다 보면 여기를 그러니까 중국 공장 매각하거나 줄이거나 포스코도 그렇고 막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저 삼성동 부지는 저는 3년간 안 질 거라고 봐요. 서울시장 바뀌기 전까지는 안 진다.
그때까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이런 계열사 지분 구도의 합병 쪼개고 합치고 먼저 한다. 그때쯤 되면 GTX A든 B든 거의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에 건설 삼성노부재 중심으로 지화시키면서 질 거다. 요게 전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의 2025년부터 2030년의 시나리오 아닐까. 그러면 순서가 딱 정해졌어요. 현대건설, 현대제철. 이거는 거버넌스 게임이니까 사서 모아서 수면제 모드로.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현대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하나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합병시키냐.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거는 현대 오토에버. 이렇게 현대차 그룹에서는 순서를 그렇게 잡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3년 시나리오 같아요. 그래서 정보회장님 그러니까 갖다 해서 상속 에너지, 지배구조 에너지 이거를 같이 내년도면 어떤 정도 윤곽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장 핵심적인 게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연결된 거는 우리가 상장할 때 로봇주가 같이 따라가는 정도지 현대차 그룹 자체 내에서는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 높이는 것만 집중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거 갈 때 이 지금 스파리처럼 로봇의 효용도 이게 무게화도 될 수 있고 뭐 또 공장 노동자 관련돼 갖고 뭔가 경비 뭐 다양한 용도가 막 쓰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효용도 그리고 그거를 어디다 합치나.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 뚱딴지 같이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합쳐지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보고 현대 모비스가 갖고 오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보고 대주주가 그러잖아요. 그걸로 지금 대응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저희 듣고 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변화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시는 거고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는 수익이 더 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거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왜 지금 수준에서는 더 많이 위로 열려있지 않은지에 대한 의견까지도 말씀을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 열려 있다면 현대 모비스가 열려 있어요. 지금 그거를 중심으로 글로비스하고 어떻게 하는지,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어떻게 하는지 그게 우선순위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삼성그룹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이쪽이니까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던 것도 어떤 연관된 고리가 있을 것 같고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볼까요? 삼성그룹 거버넌스. 그래서 제가 삼바를 팔으라고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하나. 그리고 삼성생명이 네. 이제 요번에 10만 원대 파면 9만 원대에서 다시 이제 12만 원 본다. 아주 크면 15만 원. 이게 이제 삼성생명 지주 시나리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8.5를 삼성물산이 다 갖고 올 때 13% 정도를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삼성화재예요. 네. 금융지주 만들려면 지금 15% 정도거든요. 삼성생명 지배력이. 이거 30% 무조건 넘겨야 돼요. 그래야 금융지주가 됩니다. 요거 하나 남았어요.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다 지분 구도로 완성돼. 삼성화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15%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이쪽으로 넘겨야만 재원이 생겨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삼성화재, 2순위 삼성생명입니다. 이게 삼성생명이에요. 이번에 10만 원 갖다가 9만 5, 6천 원 갖다가 지금 윗골이 달렸지만 이게 딱 치고 나가는 게 자사주 매입할 때 딱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골이 달렸죠. 요거는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아직 몸통이에요. 그럼 저는 이거 뚫습니다. 대충 15% 지분하면 45만 원에서 50만 원 보여요. 시장에서 달라. 물론 블록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네. 이게 15% 확보하는 에너지가 여기서 한 30% 상승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1순위 삼성화재, 2순위 삼성생명, 삼성전자는 그냥 5만 6만 원 박스. 이렇게 거버넌스 게임에서는 판단하고요. 삼바하고 삼성물산은 희생양이에요. 그걸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인지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삼성물산은 네.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현대차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이 어떠한 박스로 갇히는 지금 삼성생물산이 간단히 얘기해서 삼바를 갖고 있고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두 가지를 지배하잖아요. 삼바를 떼어갖고 넘기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뭐라 그럴까? 삼성생명 금융지주 될 때까지 주가 관리만 할 것 같아요. 그냥 희생양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삼바는 넘길 때 77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왔잖아요. 90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수위 조절만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8% 갖고 올 수 있거든요. 비율로. 그러니까 삼바는 언제쯤 뭔가 에너지를 하면 100% 자회사 있는 바이오 에피스 얘도 나스닥 언제 상장하나. 이것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힘들어요. 이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다음 수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에피스 상장 시나리오 때 다시 삼박할 것 같고. 그래서 업황으로는 끝났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로버트 케네디 이 보건복지부 장관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바이오가 20% 부러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삼바에도 미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게 내년 6월까지 지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심이 살짝 어디로 갔냐면 AI로 간 거예요. 갖다 해서 백신 개발이나 임상 3상에서 가만 보시면 AI 수술 로봇, AI 루닛, 뷰노, 그 다음에 스마트 로봇 의료기기,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살짝 이동한 것도 로버트 케네디가 백신 완전히 끔찍하게 죽여버릴 것 같거든요. 무역론까지 얘기하거나 심지어 코로나를 무기화시켜갖고 우한에서 우한 바이러스라고까지 표명해서 중국 때리기를 그거 반드시 때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것들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 시장의 한 축이 바이오 아니었습니까? 알테오전, 리게칸 바이오 등등등등. 이게 저는 120까지 부러지는 이게 되자마자부터 이제 제가 전번 주에 이게 이제 수직 급락할 겁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루닛이나 이런 거 간 것도 주도주는 아닙니다. 그냥 잠깐 이동을 하고 보거든요. 마치 엔터 같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 3월까지는 강할 때 매도하시는 게 어떻겠나. 루닛도 4만 원대 하지 왜 6만 원, 7만 원에 하냐.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 섹터 좀 볼게요. 그간 우주항공, 드론, 우크라이나 재건 원전주, 트럼프 정부 시대의 수혜주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 우주항공주가 급락한 거는 이때가 매수 시점이다. 조금 더 빠지기를 기다려보자 이런 관점이셨죠, 앞서서? 당연하죠. 네. 저는 1년 동안 여기서 제 시각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간단히 예를 들어서 LS 일렉 같은 템버거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아직 더블가 있지 10버거짜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네. 제가 전번 방송 때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휴니드. 이제는 드론. 저는 전쟁이 더 확산될 때 박격포나 드론 에너지가 가장 커질 테니까 이거가 더블 가려면 7,000원짜리가 얼마가 더블입니까? 14,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날 이렇게 한번 치고 나갔다가 장대 음봉 나올 때 오늘 우주항공주가 비슷해. 전번 주에 휴니드하고요. 네. 요때 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9,500원만 원 두들겨 봤는데 저점은 높아갑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여기가 11,000원인데 이거 하루 만에 뚫는 에너지가 나올 거라고 봐요. 이때 때리십시오. 이게 딱 3인방이에요. 3인방. 어떤 3인방이냐? 요렇게 휴니드, 퍼스텍,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먼저 간 종목들 쉴 때 중심에서 리딩하는 종목이라고 딱 찍겠습니다. 이게 지뢰 제거가 됐던 드론이 됐던 또 미사일과 연결됐던 다 상대적으로 못 간 종목 중에 중심 허리 종목들이에요. 다른 거 100% 갈 때 이 30% 정도. 그러니까 이럴 때 저는 각도로 보거든요. 이게 한 20-30%면 요게 이제 까만 선 수준에 있다가 빨간 선, 이게 이제 굵은 빨간 선은 끝나는 그래프예요. 이런 거 나올 땐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종목일 때는 각도가 60도에서 80도 가면 때리는 각도예요.
때리는 각도 요 7도에서 26도 전에 옆으로 누울 때 조종할 때 사는 각도예요. 그래서 이런 각도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오늘 휴니드를 미리 더블까지 그려보면 13,000원입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는 8,000원 단위 지지가 되고 11,000원에서 13,000원이 1차 매도 영역, 13,000원 넘으면 안 하겠습니다. 얘는.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모든 종목에다가 그려보세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등등등등. 퍼스텍도 보시면 이제 뭔가 치고 나갈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얘가 그동안 못 갔어요. 남들 날아갈 때 이건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되고 지뢰 제거도 되고 막 떠들어도 안 간 종목이에요. 네. 다들 뭐 예를 들어서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럴 때 얘는 왜 안 갑니까 안 갑니까 하던 종목인데 요새 뭔가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4,000원 치고 나서 4,000원 5,000원 되면 이것도 매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요때 급락할 때 이게 전환선제 리피싱이 한번 있었어요. 떨어져서 13,000원까지 갔다가 흔드는 거 보세요. 이런 것들은 고점에서 20, 30% 순식간에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흔들 때 사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급등할 때 예를 들어서 13,000원 가면 15,000원 갈 거다 안 팔아도 12,500원 이 직전 고점 여기면 반이라도 끊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10에서 20% 빠질 때 다시 사는 거예요. 아직 역배열 종목입니다. 121선 밑에 21선이 아래에 있어요. 이게 정배열 될 때까지는 지그재그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우상향 다 5일선, 11선, 21선, 121선이 순서대로 딱 정배열되어 있을 때가 끝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것들이 우주항공 쪽에서는 중심 허리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세력 줄어서 급등했던 것들은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들 순환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그 미국 그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그 폐쇄시켜 갖고 이제 주민들 뭔가 이런 것들이 또 한번 또 분명히 러시아가 반격을 할 거거든요. 네. 어떤 방식으로 반격할까 고민인데 같이 미사일 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용병을 이용해서 드론 공격, 박혀 공격, 그 다음에 뭔가 여러 가지의 에너지가 줄 때 그때 이제 어떤 쪽이 움직일까 이런 거를 지금 노리는 게 어떻겠나. 이거 당장 내일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의 동향을 보니까 네. 벌써 그쪽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벌써 이제 뭔가 드론 쪽을 공격하는가. 그래서 그쪽을 그럼 미국에서는 똑같아요. 우주항공 쪽에서 오늘 사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국내장도 국내장이지만 미국장 투자도 5대5 정도로 해봐도 좋다라는 말씀으로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조언을 해주고 계신데 앞서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서학개미들은 어떤 전략으로 좀 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코멘트 좀 들어볼게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저는 네. 나스닥 2만 안 간다고 봅니다. 요번에 19,300까지 갔다가 지금 21선까지 조정했다가 지금 되돌리거든요. 엔비디아가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그래도 요 고점 돌파하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트럼프 정부가 다 완료되고 시작돼서 한 1개월에 3개월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때까지는 여기 8월 5일과 9월 9일 오른 거에 대한 저는 121선까지 항상 열어놓습니다. 여기까지 열어놓을 때 엔비디아를 치면 125불과 130불은 구경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150불 올라가는 거는 10불도 제대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90불하고 100불에서 이미 승부를 거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40불에서 150불에서는 더 간다고 해서 뭐라 할까? 수익률 게임 별로 없으니까 매도나 하시고 이거는 테슬라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테슬라도 지금 보시면 너무 높아요. 테슬라 주가 갖고 왔는데 어디 있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350불 때 때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게 이쪽이에요. ASD 스페이스 모바일 21불, 22불에 사서 30불만 넘어가면 반 때리시고요.
당분간 이거 치고 나가지 못해요. 그냥 지그재그만 주다가 테슬라가 오히려 조정해갖고 300불 근처 왔을 때 얘를 치고 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또 한 1, 2주 안에 우주 화물 연결고리에 모멘텀이 나오나 한번 보시죠.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그림은 우상향은 맞습니까, 대표님? 그냥 박스. 내년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1월 달까지. 1월 달까지. 예. 그냥 고점에서 10%씩 조정할 것들 같아요. 네. 그리고 올라도 고점 돌파했다 하더라도 크게 안 갈 것 같고. 그래서 위에서 원형 천정형 만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2달 걸릴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차별화가 돼야 돼요. 진짜 차별화가 돼야 돼요. 현대차, SK하이닉스, 기아 이런 것들이 미국 빠져도 바스켓으로 밸류업이 됐든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100포인트를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12월 중순 정도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까지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승조 대표님 의견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